자, 주말 동안 이 사건 아주 떠들썩했어요. 네, 이게 지난 15일 자정이었는데요.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옆 도로였습니다. 한 여중생이 그야말로 사력을 다해서 도망치는 모습이 CCTV에 포착이 됐습니다. 이 여중생은 신발도 못 신고 이 맨발로 달리고 있었는데 그 뒤를 쫓아온 게 아버지였습니다. 이 빠른 속도로 쫓아가서 넘어뜨린 뒤에 이 머리채를 잡아 끌고 복부를 가격하는 모습이 담겼는데요. 이어서 도착한 어머니를 보고 이 여중생은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습니다. 하지만 이 어머니 역시도 딸을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찼습니다. 또 고등학생이던 오빠 역시도 이 폭행에 가담을 했습니다. 그렇게 온 가족이 20분 내내 폭행을 지속했고 지나가던 시민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. 자, 이게 참 특이한 것이 온 가족이 다 저렇게 했다는 거예요, 소장님. 아, 네. 저는 영상을 보고 정말 좀 믿기지가 않았어요.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정말 열심히 무서워서 뛰더라고요. 그래서 그 때리는 사람이 아빠일 거라고는 정말 상상할 수 없었는데 온 가족이 이 한 아이를 이렇게 때리는 것은 사실 어떤 이유가 있어서도 저로서는 이 얘기가 참 어렵습니다. 근데 어쨌든 왜 때렸느냐가 가장 궁금하고 알아야 하잖아요. 그 가족들은 이 딸이 병원 진료를 거부해서 때렸다라고 지금 밝혔어요. 병원에 갔는데 이제 사전 설문 이렇게 조사하는 게 있잖아요. 예. 그거를 작성하라 그랬는데 아이가 그걸 거부했고 그래서 벌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. 근데 병원에서 벌을 받다가 갑자기 맨발로 뛰어나갔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뛰어나간 아이를 잡았어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정도로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근데 이제 가정 폭력이나 아동 학대 뭐 이런 걸로 예전에 신고된 적은 없는 가정이라고 합니다. 교수님, 보통 뭐 옛날에 부모들, 특히 아빠가 이제 그런 악역을 많이 담당했잖아요. 자녀들 체벌하는. 자, 보통 그러면은 엄마가 아이 당신 그만 좀 해 하면서 말리잖아요. 근데 같이 때렸습니다, 지금. 글쎄요,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가정사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그렇긴 합니다만 통상 이제 그렇게 하죠. 아버지가 만약에 체벌을 한다면 옆에서 엄마가 말리든가 이렇게 되는데 세 명이 모두 합세를 해서 폭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. 특히 이제 뭐 한 때리는 그 시간이 한 20여 분. 거기에다가 온 나머지 세 식구가 심지어는 어머니가 이제 발로 걷어찼다라고 하는 즉 다시 말해서 이제 폭행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글쎄요 아무리 이 중학생 그 딸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폭행을 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 뉴스에까지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? 정상적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. 자, 아무튼 경찰이 아동학대 처벌법상 가장 강력한 조치를 내렸네요. 네, 맞습니다. 일단 경찰은 CCTV 영상을 전부 확인을 하고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아동학대 처벌법에 보면 그러니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해자들과 분리를 하거나 여러 가지 임시 조치들을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그중에 가장 강력한 조치 7호가 뭐냐면 가해자를 구금하는 겁니다. 구치소나 유치장에 2달 정도 구금을 하는 건데 현재 이 아버지가 7호 처분을 받아서 동부구치소에 지금 수감이 됐고요. 아하. 그리고 어머니 같은 경우 일단 딸과 분리 조치는 당연히 했고요. 그다음에 거기에 전문기관 상담까지 받아야 되는 5호 처분까지 함께 내렸고 오빠는 또 이 동생과 여동생과 분리하는 조치를 내린 상황입니다. 일단 현재 이 40대 부모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하는 특례법상 아동학대 혐의, 그다음에 고등학교 오빠는 이제 아동학대가 아니라 그냥 단순 폭행 혐의로 입건된 상황입니다. 자, 문제는 지금 들으신 이 조치가 사건 발생 이후 나흘째 결정이 됐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 며칠 동안은 피해자, 가해자가 함께 물론 가족이라고는 하지만 한 지붕 아래서 살았다는 거예요. 자,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분리 원치 않는다. 그러니까 이 폭행을 당한 딸이 저희 뭐 우리 아빠랑 오빠, 엄마 그냥 같이 있고 싶어 이랬다는 거예요? 네, 맞습니다. 일단 최초 신고 당시에요. 이 아버지에 대해서는 퇴거하도록 응급 조치가 이뤄졌습니다. 하지만 이후에 이 나흘 동안 엄마랑 오빠에 대해서는 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는데 이 여중생이 신고 당시에 처벌도 분리 조치도 원하지 않는다. 이런 의사를 밝힌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 사실 귀가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. 이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요. 사건 직후에 출동을 했는데 이 해당 학생이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나이였고 또 외상도 없었다.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오빠의 폭행은 확인할 수 있는 진술이 당시로선 없었다면서요. 1차적으로 분리 조치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.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. 하지만 이후 수사 과정에서 이 CCTV에 녹화된 당시 폭행 장면이 확인이 됐고요. 그러면서 긴급 조치에 나선 겁니다. 자, 맨발로 뛰쳐나갈 정도라면 정말 스스로가 정말 이 급박한 상황이었다라는 걸 느꼈다는 것이고 또
저희가 이제 이게 저희 방송 단독 기사가 아니다 보니까 저작권 문제 때문에 영상을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맞을 때 그냥 저항할 의지조차 없어 보였거든요. 자, 그리고 들으신 것처럼 처벌 원치 않습니다. 분리 원치 않습니다. 이게 뭘까요, 도대체? 네, 그 많은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. 그러니까 맞는 아이들이 사실은 부모를 떠나거나 부모가 처벌받을 거를 원할 것 같잖아요. 처벌받기를. 근데 많은 아이들은 부모가 처벌받기나 부모로부터 떠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부모 옆에 있는 것을 선택하는 아이들이 많았어요. 그 이유는 생각해 보세요. 아이들은 차라리 혼나고 맞는 것이 혼자 버려지고 홀로 남는 것보다 차라리 더 낫다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. 어른들 같으면 누군가가 날 때리고 학대를 하면 내가 여기를 도망가야겠다. 내가 혼자 여기서 이 악몽 같은 곳에서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아이들은 가족이 세상의 전부입니다. 어디를 갑니까?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는 맞아도 그냥 그 자리에 있겠어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측이죠. 이 아이 가정환경이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를 정말 학대를 했는지는 알 수 없으니까 만약에 오랫동안 맞았다면 이런 방향으로 계속 발전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증상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렇다면 이 아이가 지금 나는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건 나는 괜찮아요. 나는 맞지 않아요. 우리 가정은 행복해요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맞는 것도 두렵고 모든 것이 두렵지만 사실은 부모님이 처벌을 받거나 나 혼자 남겨지는 것이 굉장히 두렵다라는 메시지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. 자, 백 변호사님, 일단 네. 이 아버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따로 어디 유치장에 지금 있는 상황이지만 네. 길어야 지금 2달간 달이죠. 묶어놓을 수 네. 있다는 거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자, 만약에 그 기간 끝나고 집으로 가면, 자, 생각해 보세요. 물론 이건 제 상상입니다만 뭐가 됐든 자기 딸 때문에 자기가 2달 동안 거기 유치장 안에 있다가 왔는데 이거 곱게 보이겠습니까?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이 아이는 지금 아동 전문 보호기관에 가 있는 상황인데 이제 아이가 집에 가겠다면 그것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.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는 2달이 지나면 집에 돌아올 거예요. 이제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이후에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분명히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일단은 해바라기 센터에서 이번 사건 말고 이전에도 이 아버지로부터 폭행이나 이 가족들로부터 폭행이나 학대를 당한 사실이 있는지 심층 분석하고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일단 그 이후에 추가 범행이 발견돼서 또다시 처벌을 받아서 분리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 이후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사회가 이 집을 감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.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이 아이를 학대에서 벗어나게 무작정 또 아동보호기관에 둘 수도 없는 노릇이고 예. 참 고민이 많은 그런 부분입니다. 자, 교수님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. 지금 워낙 이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과연 친부모, 뭐 친딸이 맞느냐 뭐 이런 또 추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이건 친부모, 친딸하고는 상관이 없고요.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에 112에 뭐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가 한 건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, 또 그 아이가 분리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이 표면적인 것은 그야말로 수면 위에 올라온 것에 불과하고요. 그동안에 이제 학교 교사라든지 또 주위에 있는 친구들을 통해 가지고 이전에 폭행이 있었는가에 대해 가지고 조사를 통해 가지고 명명백백하게 밝히지 않으면 이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. 그래서 지금 뭐 겉으로 봐가지고 저 귀가하고 싶어요라고 해서 그래라고 해서 귀가를 시키면 나중에 더 큰 문제로 발생될 수 있다. 그래서 좀 찬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첫 번째 사건 일단 정리하고요.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?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.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.